b보다 큰 k에 대해서 y는 로그 2 절대값 kx가 있습니다. y는 로그 2 x 더하기 4의 그래프를 그립니다. 교점을 각각 a, x1, y1, b, x2, y2라고 하겠습니다. b를 지나는 y는 로그 2 가로 마이너스 x 더하기 m을 그립니다. 역시 로그 2 절대값 kx와의 교점을 bc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때 다음 중 옳은 것을 골라달라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2021년 4월 교육청 공통문항 15번 문제입니다. 문제풀이 방법을 보겠습니다. 먼저 문자가 많기 때문에 필요 문자에 집중해야 되겠죠. 그리고 식은 교점마다 식이 하나씩 만들어질 겁니다. 그리고 보기를 먼저 읽어봅니다. 무엇을 구하는가에 집중해야 되겠죠. 여기서는 xn과 xn 더하기 1의 관계식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로그 2 절대값 kx는 x는 0, 즉 y축에 대한 대칭 함수죠. 이 대칭성을 이용할 것이고요. 그리고 등비 수열의 로그를 취하면 등차 수열이 된다는 사실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대칭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단 보이는 대칭은 y는 로그 2 절대값 kx, 이것은 y축 대칭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죠. 이거 말고도 또 대칭이 있는데요. 자, x는 x2에 대해서 y는 로그 2 x 더하기 4를 대칭 이동시켜 봅니다. 그러면 x자리에 2x2 빼기 x를 대입하면 되겠죠. 자, 이와 같은 그래프가 나오는데요. 자, 이것은 y는 로그 2 마이너스 x 더하기 m과 일치합니다. 왜냐하면 y는 로그 2 마이너스 x 더하기 m은 y는 로그 2 x 더하기 4를 x축 대칭이동과 평행이동 두 가지만 가지고 만들어야 되는 함수이기 때문이죠. 여기서 m은 4 더하기 2x2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대칭은 m을 구할 때 일단 사용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자, 일단 x는 0, 즉 y축에 대해서 방금 전에 대칭 이동시킨 y는 로그 2 마이너스 x 더하기 4 더하기 2x2를 또 대칭 이동을 시킵니다. 자, 그렇다면 x 자리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하면 되니까 새로 만들어지는 곡선은 y는 로그 2 x 더하기 4 더하기 2x2가 되겠죠. 자, 이렇게 대칭 이동을 시키면 일단 xn의 점화식을 구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y는 로그 2 x4라는 원래의 그래프를 x축으로 마이너스 2x2만큼 평행이동 시킨 것이죠. 자, 평행이동을 시키면서 y는 로그 2 절대값 kx와 만나는 점들이 각각 마이너스 x2, y2 그리고 마이너스 x3, y3 이렇게 두 점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것은 원래 있던 점 x2, y2, x3, y3를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킨 효과가 있죠. 그러면서 동시에 x1, y1, x2, y2의 관계식을 마이너스 x2, y2와 마이너스 x3, y3로 확장해서 생각할 수가 있게 됩니다. 즉 점화식을 세울 때 유리하게 되는데요. 이 내용은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로 돌아가겠습니다. 기억부터 x의 점화식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니은은 x가 등비수열임을 물어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 x의 관계식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죠. 자, 그래서 일단 교점을 중심으로 x의 관계식을 찾아봅니다. xn으로 확장하기 위해서 y는 x 더하기 4의 4를 m으로 일단 치환하겠습니다. 방금 전에도 봤지만 이것은 m자리에 4를 넣고 그 다음에는 4 더하기 2x2를 넣을 겁니다.
4를 일반화시킨다는 의미에서 m으로 일단 바꾸고 시작할게요. 자, 그러면 로그 2 x1 더하기 m은 로그 2 마이너스 kx1. 첫 번째 식이 나왔고요. 로그 2를 제거하고 정리합니다. x1이 구해졌죠. 자, 두 번째, 이번에 x2, y2에 관련된 식입니다. 로그 2 x2 더하기 m은 로그 2 kx2. 역시 로그를 제거하고 x2를 구합니다. 자, x2를 구했는데 x1과의 관계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일부러 k 더하기 1분의 마이너스 m꼴을 붙이고 소거해 주는 의미에서 k 더하기 1을 곱하고 k 빼기 1에 마이너스를 붙인 것을 분모해 놓죠. 자, 그래서 x1 곱하기 1 빼기 k분의 k 더하기 1이라는 식으로 바꿔놓습니다. 자, 그럼 조건에 의해서 x2는 마이너스 2x1이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2가 1 빼기 k분의 k 더하기 1이 됩니다. 자, x자로 곱해서 정리해주면 k는 3이 나오고 그렇다면 기억의 내용은 참이 됩니다. 자, 니은을 보겠습니다. 니은은 x1, x2, x3 사이에 등비수열의 관계가 있는지를 확인해 달라는 문제인데요. 자, 그렇다면 x2, x3에 관련된 식을 만들어야 되겠죠. 자, x2 관련된 식입니다. x3 관련된 식이고요. 근데 적어놓고 나서 가만히 살펴보면은 첫 번째 기억을 풀 때 적었던 식하고 많이 비슷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요. 먼저 4 더하기 2x1을 m이라고 치환합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x2로 x1, 마이너스 x3를 x2로 치환하면 앞에 있는 식과 동일한 식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렇다면 연산 결과도 동일해야 됩니다. 따라서 처음 구한 x2는 x1 곱하기 1 빼기 k분의 k 더하기 1이라는 식 자리에 x1 자리에 마이너스 x2, x2 자리에 마이너스 x3를 대입해서 정리하면 이와 같이 동일한 요령으로 x3는 x2 곱하기 1 빼기 k분의 k 더하기 1이 나온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x1분의 x2나 x2분의 x3나 1 빼기 k분의 k 더하기 1이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x자로 곱하고 나면 니은도 참이 됩니다. 자, 마찬가지 요령으로 xn 더하기 1은 xn 곱하기 1 빼기 k분의 k 더하기 1이 나올 것이므로 xn은 등비수열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리고yn은 로그 2 절대값 kxn이므로 yn도 등차수열이 된다는 사실까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기억니은을 이용하여 디귿을 구해보겠습니다. 이런 청거진 문제 스타일은 대부분 논리 확장형이기 때문에 앞에서부터의 결론들을 토대로 뒤 결론을 이끌어내는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죠. 자, 디귿을 봅니다. 직선 AB의 기울기와 직선 AC의 기울기 합이 0일 때, 그렇다면 일단 시키는 대로 식을 세워둡니다. 기울기식을 만들었는데 니은을 풀면서 우리가 x에는 등비수열, y에는 등차수열이라는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에 좀 쉽게 바꿨을 수 있겠죠. y 부분은 공차 d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가 있겠고 x 부분은 x1과 r을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선 분모의 x1은 소거를 했고요. 자, 그렇다면 d도 소거가 되고 r 빼기 1도 소거가 된 상태에서 x자로 곱해서 정리하면 r 더하기 1은 마이너스 2, r은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자, 그런데 r에 해당하는 것은 니은을 풀면서 1 빼기 k분의 k 더하기 1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역시 x자로 곱해서 정리합니다. k가 구해지죠. 자, 그렇다면 이제 m에 관련된 식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까 대칭을 이용해서 m은 4 더하기 2x2라는 사실을 발견했었죠. 자, 그럼 x2 자리에 기억을 풀다가 구한 x2를 대입합니다. 그렇다면 k 빼기 1분의 m이었는데요. m은 4니까 결국 k에다 2를 집어넣고 나면 4 더하기 8이 되죠. 그래서 m은 12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디귿의 문제는 m 더하기 k제곱을 구하는 것이었는데요. 이거는 12 더하기 4, 16이 나오는데
문제의 보기에선 19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거짓이 됩니다. 따라서 올바른 것은 기억과 니은입니다. 자, 문제는 다 풀었고요. 이제는 미치 같은 로그 함수의 교점 사이의 관계를 좀 일반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왠지 등비 수열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그런 막연한 추측을 가지고 한번 실제로 그런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y는 로그 2 k1x. 자, 두 번째는 아까와는 달리 y는 로그 2 마이너스 k2x, 대칭이 아닌 새로운 로그 함수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밑이 같은 로그 2 x 빼기 m이라는 새로운 로그 함수의 교점을 각각 a, b라고 놓겠습니다. 이제 순서상 수열이 나오게 되죠. 자, 이제 an과 bn의 관계, 과연 이번에도 등차 등비 수열이 나올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x는 a2에 대해서 대칭이동한 새로운 식, y는 로그 2 마이너스 x 빼기 m 더하기 2a2라는 로그 함수와 교점 c를 또 만듭니다. 이와 같은 요령으로 계속해서 an들을 확장해 나갈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일단 이 세 점의 관계에서 실제로 이 an, bn이 등비 수열이 될지 한번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식 a에 관련된 식이죠. 정리해서 a1을 구합니다. 자, 두 번째 b에 관련된 식입니다. 정리해서 a2를 구합니다. a1이 들어간 식으로 일단 변형을 하죠. 자, 그럼 a1과 a2는 상수를 곱한 이런 식이 만들어지니까 등비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항을 또 구해봐야 되겠죠. 자, b와 c에 관련된 식을 만들었고요. 이것도 아까와 동일한 요령으로 m 빼기 2a2를 라지 m이라고 치환하고 나면 마이너스 a2를 a1, 마이너스 a3를 a2, k1을 k2로 각각 치환하고 나면 우측의 식과 동일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론도 같아지는데요. 자, a3은 a2 곱하기 1 빼기 k2분의 k1 더하기 1, 즉 k1하고 k2만 바뀌어 있는 이런 식이 나오게 되죠. 이것은 다시 a1으로 표현하자면 이와 같은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결론은 an분의 an 더하기 1이 an 더하기 1분의 an 더하기 2, 즉 등비수열은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한 칸 건너뛰어서 짝수끼리 홀수항끼리 비교해주면 곱하는 수가 같아지죠. 그래서 이것은 등비수열은 아니지만 짝수항끼리 또는 홀수항끼리는 등비수열이 된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문제가 있고 해답을 푸는 과정이었죠. 자, 먼저 조건을 살펴봤습니다. 교점에서 식을 세우는 것이 중요했고 많은 문자가 나와서 좀 혼란스러웠죠. 특정 문자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자, 그리고 목표는 순서상 수열 중에 특히 xn 수열을 먼저 집중해서 식을 세우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xn도 x1과 x2의 관계, 즉 점화식을 세우는 것이 중요했죠. 자, 마지막으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대칭 이동을 시켜서 식을 좀 간단하게 바꿔서 표현했고요. 등비 수열의 로그를 취한 것은 등차 수열임을 이용했습니다. 이와 같이 풀면 되겠네요.